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네, 서동교회계사입니다. 박만영 세무사입니다. 오늘은 저희 회생 절차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한테 질문을 받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어제 저희가 찍었던 영상에서랑 겹치는 내용인데, 그럼 회생 절차 안에서 과연 회계적인 부분이 어떤 게 필요한 건지, 왜 회생 절차에서 회계나 세무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어떤 개념이 첫 번째로 접근하면 좋을지에 대한 질문이었어요. 제가 질문을 드리면 계속기업가치, 청산가치라는 게 있는데 과연 이런 건 어떻게 계산하는 거고 어떤 개념인가요? 회생이라는 것 자체가 회사를 앞으로 운영을 해서 변제를 하겠다라는 개념이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해서 얼마를 변제할 것인지를 신뢰성 있는 그런 기관한테 맡겨서 그 조사위원이라고 하고, 그 기관이 이 두 가지를 검토하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계속기업 가치는 앞으로 회사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떻게 변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계산을 하는 거고요. 그러기 위해서는 회사가 1년에 할 수 있는 그러면 매출은 얼마고 그 매출을 통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은 얼마인지, 이런 것들을 회사가 제시하고 그 전문가인 회계법인에서 검토해서 1년에 이 회사는 1,000만 원을 수익으로 남기고 이걸 변제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그 금액을 합친 것, 계속기업 가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에 반해서 이제 청산가치라는 개념은 지금 현재 회사를 정리했을 때 과연 채권자들한테 얼마를 배분할 수 있나 계산하기 위한 개념이고, 보통은 이제 청산이라는 그 개념이 들어갔기 때문에 경매의 낙찰률을 적용해서 회사의 자산을 매각하고 정리하고의 금액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그래서 말씀하신 조사위원, 이제 회계법인이 선임이 되면 이제 회사에 나와서 실사가 가능한 자산들은 이제 실사가 이루어지게 되고, 그다음에 이제 매출 채권이라든지 뭐 이런 우리가 볼 수 있는 금융자산, 당좌자산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성을 검토를 하는 절차를 취하죠.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유형자산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 팔았을 때 경매 낙찰률이 얼마인지, 얼마 받을 수 있는지 회수 가능성을 좀 보는 것 같은데요. 그러면 이제 그럼 결국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. 그러니까 청산가치는 과거, 현재 시점의 가치, 계속기업 가치는 미래의 회사 가치, 이 두 개를 비교하게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청산가치보다 계속기업 가치가 높을 때의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, 물론 그 모든 100%가 그런 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예외적인 여러 사항들이 있기는 있고,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일단 큰 개념상으로는 회사가 운영을 하면서 변제를 하기 위해서는 계속기업 가치가 높아야 된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. 그러면 계속기업 가치가 조사위원이 봤을 때 낮게 나왔어요. 우리 회사가 청산 가치가 높아요. 이 경우는 회사는 절대 갈 수 없나요? 그렇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크게 보면은 두 가지 예외가 있어요. 그래서 하나는 이 회사가 지금 이 상태로 운영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인수자가 들어왔을 때는 그거보다 훨씬 더 운영을 잘할 수 있다라고 보면 M&A라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회생을 할 수도 있고, 그리고 두 번째는 청산형 회생계획안이라고 해서 청산 가치가 계속기업 가치보다 높다고 판단이 된다 하더라도 회생을 유지하는 것이 더욱더 채권자한테 유리하다는 판단이 되면, 뭐 예를 들면은 지금 당장 매각을 하기에는 너무 헐값이고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이 채권을 갖다가 확보한다면 더 유리한 상황이다, 이러면 지금 당장 경매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관리하면서 유지하는 게 더 좋다라고 판단해서 그 회수의 노력을 더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청산형 회생이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경우도 이제 회생을 계속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청산가치, 계속기업가치 이거를 개시 신청 단계에서도 준비를 해야 하잖아요. 뭐 물론 약식이고 회사 자체 내에서 조사를 하는 거지만 그래도 이 부분도 사실 스스로 준비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보통은 신청서 상에 있는 계속기업가치, 청산가치가 그렇게 준비할 기간이 사실 많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숫자가 나오지는 않지만, 그래도 재판부에서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들어가는 거는 이 너무 신청서의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기업가치나 청산가치를 회계법인 등에서 다시 제공해서 신청서상에 어느 정도의 회사의 계획에 대한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맞습니다. 최근에 사례들을 보면 이런 자산이나 이런 부분의 실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보정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자문하는 회사들도 보면은 청산가치 이게 맞냐, 실제 이게 맞냐, 또는 계속기업가치 부분에서 이런 추정이 맞냐, 이런 질문들이
최근에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지금 아마 신청 단계에서 제일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, 그리고 이 계속기업 가치는 뭐고 청산 가치는 뭐냐, 이렇게 이 개념에 대해서도 혼란스러우실 텐데, 정리를 하자면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계속기업 가치는 앞으로 내가 영업하면서 돈을 더 벌어줄 수 있느냐에 대한 계산인 거고, 청산 가치는 지금 바로 접었을 때 내가 변제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,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일반적으로는 계속기업 가치가 높아야 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더 많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하지만 그거에 안 넘더라도 방법은 있다. 네네네. 이거죠? 네. 네. 정리 감사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